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오늘 제가 비오 땡 컬러로 입고 왔는데 이게 바로 힌트거든요. 뭐 할지? 오늘은 바로 수분크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블로그랑 왜 유튜브 댓글에 뭐 악건성인데 찢어진다 피부가 수분 부족형 지성이다. 그래서 수분크림에 대한 니즈가 좀 많았어요. 댓글이 요청이. 그래서 오늘 수분크림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성분부터 발림성, 가성비, 탑5, 탑3까지. 지금 저 눈이 막 내려가려고 그래요.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뚫어질 것 같아. 하루 종일 성분을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푸소와 클라가 4시간 동안 발라보면 손이 미끌미끌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왜 요즘 수분크림은 왜 이렇게 미끄덩한지 모르겠어.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은 좋으세요?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제가 이따가 성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오. 쳐줘 박수. 게리뷰티의 수분크림 순위를 신뢰하십니까?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 맞는 것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그 순위가 좋은 성분과 좋은 효력의 순위는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성분 배합에서 촉촉하게 느끼는 것들이 반드시 수분감을 위한 성분은 아니에요. 왜 사이클로메치콘이라든지 디메치콘이라든지 왜 쿠션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선크림 할 때 말씀드렸죠.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이라 그게 뭔가 부드럽다, 촉촉하다, 오래간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등에 발라봐서 얼굴에 며칠 발라봐서 좋은 수분 크림을 정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성분 근거로 성분의 베이스로 근거를 하여 발림성과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분 탈락자 누굴까요? 오랜만에 이거 할까요? 누구 탈락이구나. 탈락을 왜 했지? Anyway, 자, 첫 번째 네이처 리퍼블릭 슈퍼 아쿠아 맥스 수분크림입니다. 두 번째 네이처 리퍼블릭 스네일 크림. 네이처 어떻게 안녕. 세 번째 구달 수분 장벽 크림. 생각보다 저는 좋을 줄 알았는데 성벽이 좀 약간 슈렉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4번은 시에로 코스메틱 수분크림. 5번 올리브놀. 약간 발랐을 때 괜찮을 것 같았는데 약간 뭔가 이제 방부제 성분이라든지 향료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6번 키엘. 우리가 사랑하는 키엘. 저도 사랑해요. 아시죠? 키엘? 근데 아주 나쁘진 않아요. 6가지 유해 성분이 있기는 한데 개수가 좀 많아서 탈락이 됐고 파라벤 애들이 끝쪽에 있어서 탈락이 됐지만 not bad. 저의 엄격한 성분 탈락 기준에서만 떨어진 애고 그냥 중간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 다음은 베네피트 수분크림 여기까지 탈락된 아이들입니다. 착한 성분의 수분크림 중에서 피부 타입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푸소 클라와 지금 푸소가 합해졌어. 클라의 절친 푸소에게 물어봤어요. 20대 피부 고민은 무엇입니까? 수분크림에 대하여. 그랬더니 피부 타입별로 어떤 수분크림이 좋은지, 효과가 있는지, 성분이 좋은지가 궁금하다. 그래서 좀 많이 세분화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착한 성분, 건성 피부를 위한 착한 성분. 마몽드 수분크림. 발림성 괜찮았고 약간 오일 성분들이 있어서 보습 성분이랑 같이 있어서 발랐을 때도 촉촉하고 지속력이 아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욘드 수분크림. 비욘드 어디 있어요? 저 핑크색인가요? 비욘드 수분크림. 하도 저희가 좀 까서 깠던 엘땡땡땡인데 수분크림은 성분 괜찮더라고요. 약간 제가 메이크오버 하려고 알려드릴게요. 얘는 향료 하나, 주의 성분에서 향료 하나가 있고 알레르기는 없어요. 그나마 수분크림은
괜찮습니다. 다른 애들도 신경 써주세요. 엘땡. 그리고 세 번째는 이솝. 저의 페이보릿이에요. 근데 성분에서는 약간 알레르기 유발이 3개 정도는 있긴 한데 건성에 정말 좋아요. 각종 허브 오일들이 있어서 피부를 좀 편안하게 하고 지속성이 굉장히 좋은, 좀 악건성한테는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착한 성분 지성 복합성 피부. 첫 번째는 아토팜. 얘는 좀 특이한 애예요. 왜 특이하냐면 오일 성분이 많지 않아요. 중간쯤에 있는데 한 2-3개. 그리고 보습 성분이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러니까 지복합성에도 맞고 지성 피부에도 맞는 거죠. 오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건성이 발라도 촉촉한 느낌이 나는 제형과 지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크림이 제일 잘 만든 수분 크림이거든요. 요 아이를 이제 강력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비슷하지만 살짝 모자른 아이가 이제 바데카실 크림. 네, 바데카실 오리지널 크림. 두 번째인데요. 얘는 주위 성분 중에 PG 있어요. PG 100 스테아레이트인데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PG 어쩌고 뭐죠? 쿠션에 들어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쿠션에 들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용감을 좋게 하기 위한 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는 않으나 약간 뒤쪽에 위치해 있으며 딱 하나만 있다는 면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복합성 제품은 크리니크. 크리니크 하면 건성 아닌가? 건성도 나쁘진 않지만 지복합성이 사용해도 될 만큼 오일이라든지 이런 배합이 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다는 얘기는 양이 적다는 얘기고, 앞쪽에는 뭐 스쿠알린 같은 보습 성분들 있죠. 하이드롤라이즈드 어쩌고 이런 애들이 앞쪽에 있어요. 그런 애들은 조금 지성, 그러니까 유분이 좀 적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크리니크 추천했습니다. 3가지 보셨죠? 자, 다음은 착한 성분 민감성. 민감 중에서도 건성입니다. 민감성 건성. 첫 번째는 말이 길어진다고 클라가 구박을 하고 있어요. 먼저 라라베시. 라라베시가 의외로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어요? 의외로 성분이 좋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민감성에 좋고, 그 다음에 건성, 되게 촉촉한 오일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속력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곰. 얘는 되게 로션 같은 애인데 유해 성분이 거의 없어요. 유해 성분이 거의 없고 페녹시에탄올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끝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유해하지 않다. 건조해지지 않는다. 세 번째 로우는 이건 보여드려. 어디 갔어? 알갱이들. 얘예요? 네. 얘는 네. 어떻게 아니. 이거예요? 네. 얘는 성분이 깜짝 놀라게 좋아요. 얘는 뭐야? 아무것도 없을 거. 어디 갔어? 로우.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 성분도 0개,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0개. 그러나 잠깐만요. 알덩이라는 거, 요거 알덩이. 그래서 바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민감하면서 좀 건성인 분들은 좀 참으면서 발라주세요. 난 민감해 하면서 천천히 바르시면 잘 흡수시키면 좀 촉촉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착한 성분 민감인데 지성 피부, 클라 같은 피부. 오늘 클라가 너무 등장 안 해서 등장 좀 시켜야겠어요. 약간 지복합성인데 트러블 난다는 얘기 했다가 댓글에서 저는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객관적이며 냉철하게 클라를 분석하는 겁니다. 트러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다이어트를 시켜야 되고 좋은 수분 크림을 골라줘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아토팜. 아토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합이 좋아서 지복합성, 지성도 괜찮고 건성도 괜찮은데 지복합성한테 추천드려요. 왜냐면 별로 없어. 지복합성에게 맞으면서 촉촉한. 근데 성분까지 좋은 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는 좀 자주 등장할 것 같아요. 오늘도. 두 번째는 실크 크리스탈. 얘는 사실 제가 만든 애예요. 제가 연구소
운영하는 거 아시죠? 피부과학연구소. 거기서 만든 앤데 사실 지성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르면 이따 텍스처 보여드릴 텐데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분은 속수분을 잡아주고 겉에는 번들거리지 않는, 왜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고 민감한데 지성 피부들이 좀 바르면 좋을 애들. 그래서 얘까지 두 가지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블로그 뭐지? 네, 착한 수분크림 보습력 효과를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우리 클라와 푸소가 1박 2일 동안 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재밌게 잘 보시고 그래서 결과 나온 애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위는 아토파. 절대 광고 아닙니다. 절대 뭐니? 광고 말고 뭐 있어? PPL? 네. 협찬 아닙니다. 그냥 가져왔어요. 화장대에 있는 거. 효과까지 지속력이 되게 높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솝. 얘는 모르더라고요. 클라와 푸소가 무식하게 모르는 이솝. 옛날에 에이솝이라고도 했었는데 호주 브랜드예요. 약간 이제 오가닉과 유기농을 표방은 하였으나 딱 그 부류에 속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천연 오일들로 배합을 해서 만든 수분크림인데 오일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악건성에게 완전 추천. 그러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3가지가 있어서 민감한 피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보습이 유지될 정도로 촉촉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는 크렘시몽. 얘도 좀 처음 들어보셨죠? 크렘시몽인데 1860년 파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150년도 넘은 거네. 150년도 넘을 정도로 그 레시피가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그런 브랜드인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레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촉촉하게 발리는데 끈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좀 오래 수분감이 지속되는 그런 애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서 질문! 자, 기다리고 있던 푸소에게 질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말을 하네. 자, 어떤 게 발림성이 좋은 걸까요? 재영이? 발림성은 젤리 타입 같이 이렇게 흡수 빨리 되는 거. 그러니까 펴 발리는 게 빠른 거. 사실 사용감을 좋게 하는 성분들은 이상하게 피부에는 안 좋아. 제가 발림성 3가지를 비교해 드릴 텐데, 자, 매끈매끈 젤리 제형 발라봤는데 약간 이렇게 진짜 무슨 실크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건 누구나 너무 좋다. 잘 발려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전형적인 크림 타입. 그냥 옛날 엄마 크림 같은데 바르면 바로 흡수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여러 번 문지르면 들어가는 애. 세 번째. 얘는 딱딱해요. 딱딱. 그러니까 약간 연고 타입. 이렇게 발라보면 뭔가 딱딱해. 이렇게 좀 크림 안 들어간다. 이런 느낌. 끈적거린다. 이런 느낌인데 바르고 나면 피부의 지속력도 오래가고 흡수도 좀 비교적 빨리 들어가는 느낌보다.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오늘의 착한 수분크림 찾기 탑 오브 탑입니다. 모든 거 가성비, 발림성, 효과 다 비교해서 성분까지 탑은 뭘까요? 자, 첫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토팜. 지겨워. 너무 많이 등장한다. 협찬 아니에요? 광고 아니에요? 다 좋아요. 발림성, 성분 베스트, 효과 아주 좋고, 가성비 한 중간 정도? 어떻게? 두 번째 누구 곰입니다. 지금 클라가 지금 나한테 복수를 하느라 아까 크게 웃었거든요. 라곰 얘도 괜찮아요. 2가지 발림성에서만 정도 빠지는 정도? 마몽드 세 번째인데요. 얘는 너무 가성비가 좋아. 그리고 성분 괜찮고 보습력 괜찮고 지속력 쏘쏘 괜찮습니다. 클라가 다시 하래요. 마몽드.
뭐 마몽드 왜 이렇게 비싸? 이상하다. 그러니까 라붐이 용량 대비 용량 대비라니까 용량이 크니까 이겨버리는 거예요. 클라 때문에 다시 세 번째예요. 마몽드 가격을 안 알려줬어요. 얘가 가성비가 580원. 얘보다 좀 라곰보다 좀 낫네요. 아무튼 아토팜, 라곰, 마몽드 요거 3개 사세요. 빠밤. 질문이 있어요. 아이씨, 그렇게 할래? 너네 혹시 옥시 아니? 요즘에 옥시 사건? 옥시가 뭐예요? 옥시가 뭐예요? 옥시를 몰라? 옥시 크린 가습기. 옥시 크리는 알아요. 이래서 문제입니다. 20대 여러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옥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성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두 20대가 성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됐어요? 정말 보습력이 필요하다. 음. 이럴 때 추천하는 성분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보습력이 필요하다. 스쿠알렌, 들어봤어요. 스쿠알렌, 글리세린. 그다음에 왜 천연 오일들 있죠. 네. 천연 오일들 왜 뒤에 성분 뭐 오일 붙어 있는 애들 있어요. 그다음에 쉐어버터. 요런 애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천연 유래인데 보습 성분들. 글리세린 되게 많이 들어있고 천연 오일, 스쿠알렌, 쉐어버터, 알로에 요런 애들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성분은 아니 이런 성분은 피해라 하는 성분이 있나요? PEG 애들. 그러니까 일단 색조에 들어있는 애들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색조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발랐어. 어떻게 예뻐야 되는데. 근데 수분크림까지 굳이 들어있을 필요는 없죠. 그런 애들이 PEG 어쩌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클로메치콘, 뭐 디메치콘, 뭐 이런 애들이 전성분의 맨 앞쪽에 1에서 10, 10번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들. 걔네가 미끄덩이에요. 걔네들은 민감성이나 악건성은 비추합니다. 됐어? 아니 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웬일이야? 우와. 수분 크림을 많이 바르면 보습력이 더 좋아져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계란탕, 계란찜 혹시 이제 화장품 다이어트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날 텐데, 토너, 로션 바르고 수분크림 한 2-3가지를 미백 어쩌고 해서 발랐다. 똑같아요. 하나 바르나. 하나를 바르는데 왜 느낌이 좀 건조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하도 발라서 이렇게 각질이 이렇게 누워서 떡져 있는 경우에는 살짝 조금만 발라주면 부족해. 그래서 더 바르고 싶어요. 그러면 같은 애를 바르면 돼요. 그러니까 수분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면 당기는 느낌이 없어질 거예요. 같은 애를 한 번 더 발라라. 풋소가 갑자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수분크림 활용법이요. 아니, 너무 방대하다. 왜? 안 돼, 어떤 안 돼. 활용법? 뭐 클렌징 클렌징 활용법 카더라. 카더라. 맞아요. 하더라. 그러니까 클렌징 없을 때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우고 싶다. 그러면 수분크림 쓰시면 돼요. 왜? 수분크림 안에 오일 성분이 있는데 천연 오일이던 뭐 광물성 오일이던 그 오일 성분은 이 화장품 밀착되어 있는 애를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크림을 발라서 약간 살짝 문질문질한 다음에 이렇게 화장솜으로 닦아내시면 웬만한 메이크업 지워져요. 워터프루프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메이크업을 하시면 수정하기가 너무 용이하고 피부도 좀 자극이 덜 받겠죠? 그리고 약간 이제 보습감이 있으니까 각질이 뜨거나 화장이 뜨거나 하는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제 오늘 비오 땡 옷을 입고 와서 수분크림을 해봤습니다. 정말 눈이 빠지도록 전성분을 이번에는 다 봤어요. 몽창. 지금 1000개 넘게 본 것 같은데 다 합치면. 그러니까 이제 민감성이나 정말 악건성 이런 분들은 추천하는 수분크림 쓰시면 그나마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나 덕지 바르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추천하는 수분크림 바르시고 건강한 피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클라와 또 푸스와 함께 또 올 거지? 네. 또 착한 화장품 찾아서 나서겠습니다. 안녕! 안녕.